예, 안녕하세요. 포포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 기억엔 제가 부산 게임교육원인가? 게임 아카데미인가? 거기 가서 일단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술 강연이었는지 아니면은 자세 강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 번 갔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학생이 저에게 있어 멘토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트위터를 써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저는 이게 되게 어색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유가 뭐 내가 멘토가 될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멘토라는 말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별로 들어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트위터를 하기 시작했는데 멘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이런 학생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듣기로는 대학교에서 그런 멘토 제도가 생긴다거나 국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멘토 기관이 생겨서 실제 업계에 있는 사람과 학생들을 연결해줘서 멘토링을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제도를 제가 겪어보지 못했고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뭐지? 뭔가 또 새로운 건가? 또 하나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게 벌써 2012년, 2013년 그때일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또 여기서 캐나다에서 이제 그 컴공과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 학생 중 하나가 뭐 상담 좀 해도 되냐고, 자기 인생에 관한 거라고. 그래서 오케이 하자 그러고 이제 제 수업 하나 끝나고 중간에 한 1시간 반쯤 벼서 그 1시간 반 동안 커피 사주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죠. 뭐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 친구가 캐나다인데 백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증들이 사실은 포프TV를 보는 것만으로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포프TV에서 보통 하는 얘기들을 똑같이 해줬고, 이 친구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자꾸만 좀 아닌 것처럼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불안했던 거죠. 자기에 대한 의심이 많은 거고, 그만큼 자기를 의심을 많이 했는데도 자기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확인을 했던 거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기분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결정을 내리고 저하고 헤어지는데, 뭐 그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왔어요. 둘 다 제 학생이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프 너 우리 이제 BCIT에 있는 멘토십 프로그램에서 멘토하면 좋겠다고. 저는 BCIT 멘토십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멘토십이 생겼냐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뭐 이렇게 연결해 줘갖고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머릿속에 든 생각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만나는 멘토가 과연 뭐라 그럴까, 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주는 멘토일까? 아니면은 제가 가끔 포프TV를 통해 불만을 표시하듯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일까? 그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 멘토가 과연 이 멘토십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멘토였다는 타이틀을 잡고 싶은 건가?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 엔지니어들이 업계에 많아져서 자기도 즐겁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 졸업했죠. 그 친구가 예전에 자기 학교에서 연결해준 그 굉장히 대기업 다니는 학교 선배하고 멘토링을 했던 얘기를 저한테 해준 게 있어요. 되게 안 좋은 기억이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학교 그룹에서 거기 이제 멘토라고 해서 학교를 졸업했던 선배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화상 채팅을 해갖고 이제 검토를 해주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선배도 별로 프로그래머 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컴공을 졸업을 했고 그런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코딩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업무만 보는, 그 탁상 업무만 보는 그런 직종이었고, 그래서 실제 애들한테 올바른 얘기 어떻게 뭐를 해야겠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을 맞춰가는 멘토십의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 친구가 보기에 더더욱 그랬고, 그 친구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했고, 또 뭐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주말에 한 번씩 이제 스카이프 채팅을 하는데, 그 주말에 이제 뭐 아침 일찍 한대요. 그것도. 그래서 되게 아침 일찍인데, 이 멘토라는 사람은 집에서 스카이프하고, 학생들 보고는 다들 학교에 와서 같은 강의실에 뭐 조그만 방이 있었겠죠. 그 방에서 같은 화면으로 채팅을 하라고. 그래서 애들이 막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주말에 학교를 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걸 저래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스카이프 챗으로 할 거면 집에서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건데, 굳이 애들을 뭐 어찌 보면 약간 좀 군대식으로 표준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대는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좀 봤거든요. 보면서 멘토십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은 이제 멘토십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난 어디 멘토다라는 걸 이제 크게 레주메에 박아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게 멘토십이면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정말 멘토를 한 사람이 많구나. 왜냐면 저는 그런 타이틀이 없이도 굉장히 많은 사람 상담해주고, 뭐 심지어 밴쿠버에서 길 가다가 저 알아보고 이메일 보내면 제가 가서 밥하고 술을 사주기도 해요. 그냥 주로 내가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고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니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제 입장에서죠, 당연히 제 기준에서 저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해주고, 뭐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포큐베이터 시작으로 이제 좀 공식화되고 있는 그런 멘토십도 있고, 근데 한 번도 멘토십 타이틀을 달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때는 멘토십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십은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멘토십이 어떻게 돌고 있나 든 생각을 빼고 다음 생각의 흐름으로 넘어가면, 왜 우리 때는 멘토십이 없었는데 지금 멘토십이 생겼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멘토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더 훌륭하게 직장에 잘 뭐 적응을 하기 위해서인가, 좀 더 기술을 훌륭한 자세를 가져서 이제 취직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개나 소나 멘토를 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고, 그리고 어차피 업계에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이제 업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그냥 똑같은 확률로 괜찮은 사람과 안 괜찮은 사람이 다 멘토십에 참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안 괜찮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참가를 할 것 같지만, 일단 그냥 똑같이 참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땐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멘토를 찾는 확률도 20% 미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뭐 그거는 그냥 학교 선배하고 얘기를 하는 거랑 뭐가 달랐던 걸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찌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좀 포프TV에서 몇 번 안 좋게 말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업계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너는 이걸 더 해야만 취직을 할 수 있다. 저걸 더 해야만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애들을 보고 자꾸 쓸데없는 잡기술 많이 익히게 한 다음에 취직을 했는데 그게 별로 작용이 안 하는 사례, 그거하고도 가깝지 않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분명히 이거다라는 단정은 아니고, 그냥 왜 멘토십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생각과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에 제가 무슨 비디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달아준 댓글이 있어요. 정말 뭐랄까, 인터넷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내가 굳이 사람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블로그를 쓰시는 분이라던가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내가 필요한 시간에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 생각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맞고 그게 틀리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맞는 얘기 하고 있구나. 그럼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못 겪었던, 듣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이 점점 멘토가 제대로 돼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물론 취사 선택이 중요한 얘기지만. 그러면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는 생활에서 왜 굳이 예전에 없던 멘토십이 생겨났나? 이건 어찌 보면은 예전에 도제 시스템이라거나 문화생 시스템의 약간의 축소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흐름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필요했을까? 그러나 우리 때는 또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사수한테 열심히 배웠다는 말이 있었죠, 사실은. 사수라고 하면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관리해주는 바로 윗선임.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많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좋은 사수를 만나기 위해 회사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멘토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일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제 경험을 이제 돌아봤죠. 과연 나는 어떤 멘토를 어떤 멘토를 찾았고 어떤 멘토랑 같이 일을 했고 어떻게 배워왔냐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에게 이제 정해진 멘토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멘토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너는 남한테서 안 배웠냐? 그러면 아니요,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를 이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저를 언제나 주방에서 이렇게 잡무를 시켰는데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그러면 보통 주방에서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보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저는 어깨너머로 보고 이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래서 이제 요리를 하면은 웬만큼 해요. 그냥 예쁘게 만드는 걸 못할 뿐이고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웬만한 저 혼자 해먹고 살 수 있는 요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배웠던 게 어렸을 때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도 직장일을 하면서도 이제 이 사람이 나의 멘토다라고 이렇게 우러러 볼 수 있는 롤모델이 제 옆에는 없었어요. 그냥 뭐 되게 좀 유명해진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봐도 맞구나, 아닌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하고 좀 되게 비슷한 것 같다, 그럼 나도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롤모델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멘토 자체는 없었고,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주니어 때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제 위에는 언제나 저보다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이 저를 바라보는,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셋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한 명은 그냥 신경 안 쓴다, 네가 뭔지 난 모르겠고,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미 경력이 몇 년이고 너를 봤을 때 너는 되게 허접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성장의 패턴을 못 보거나 성장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못 보는 걸 수도 있고,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반대체가 나중에 이를 악물고 성장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일단 자기보다 못한 애들 깔아뭉기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얘는 너는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그냥 저한테는 멘토고, 누가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틀린 얘기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틀린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좋죠, 저는. 왜냐면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말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내가 될 것 같아. 네가 말했던 거 이상으로 내가 성공할 것 같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성장 속도를 보고 다 그래프 찍어봐도 그것밖에 안 보여.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크게 문제가 돼서 무슨 내가 다시 일을 못하게 된다거나 다른 문제들이 있어서 못하게 할 때는 있지만,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하게 된다면 제가 성장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를 악문 것도 있었죠. 그래서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사람 모두 저한테 올바른 얘기를 했던 틀린 얘기를 했던 간에 저보다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럼 저한테는 이 사람이 멘토라기보다는 경쟁자였어요. 그냥 저 사람만큼 돼야겠다,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겠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돼서 내가 맞다는 걸 보여주자고, 이 사람이 저한테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면, 그러면 이 사람의 기대에 부응을 또 해봐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서로 동등하게 좀 더 재밌는 일을 해봐야겠다, 서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어찌 보면 제가 그래프를 그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저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저기까지 가기까지 몇 년? 내가 하려면은 나는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딴짓도 많이 했고 법대 가서, 그럼 좀 더 열심히 해도 내가 이 사람들을 따라잡으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따라잡으려면은 20년 해도 어렵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보다 나아진다는 거에 대한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았던 거죠. 이 성취욕이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찍었던 이 예측 라인보다 제가 성장 속도가 빨랐던 거예요. 그냥 어찌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비디오를 만든 적도 있어요. 저는 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판단이 좀 가혹한 편에 가깝다고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거 덕분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나중에 오래 지내고 나서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발전을 많이 했구나. 내가 정말 탑 몇 프로 안에 지금은 드는구나. 이제 같이 일했던 어느 사람은 아니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연락이 되거나 아니면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 중에 그냥 제가 이렇게 발전할 때마다 놀라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너는 내가 봤을 때 탑 1% 안에 원래 들 애였어. 아니면 너는 그때도 탑 5%였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서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제 높게 보진 않았구나에 대한 만족감은 있고 하도 그런 거에서 어릴 때 맞고 자라서 그러지 말라고 그에 비해 약간은 가혹한 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멘토를 바라보는 입장은 결과적으로는 그거였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같아져야지, 아니면 제가 헛소리 하면은 네가 헛소리 하는 거 증명해줘야지, 저 사람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으면 같은 저 수준까지 올라가서 재밌게 일해봐야지. 그래서 저는 동료의식이 일단은 강했고, 그리고 그런 동료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런 사람한테는 잘못되는 이제 자꾸만 잘못되는 소문이 퍼지는 걸 되게 싫어요. 잘못된 정보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사회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면 올바른 롤모델을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저런 잘못된 롤모델이 이제 올바른 것이냐 보여주는 거를 보여지는 것을 좀 막긴 막아야겠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하지마 이럴 순 없으니까 그러면 좀 더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자고 상대방이 선의의 경쟁을 하기 싫으면 당연히 선의의 경쟁자가 아닌 거고 그런다고 제가 해코지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당하지도 않죠. 선의의 경쟁자면 성의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 멘토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전에 그랬던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 친구들한테 내가 너의 멘토라는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서로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얘기할 때 뭔가 말하면 그건 이게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 그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보고 제가 틀리면 틀렸다 그러고 맞으면 맞았다 그러고 그 길로 가는 거.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돌아온 이유가 이제 요즘 학교 교육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즐겁게 일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인데 뭐 너네도 그 중에서 콩콩을 하나 받아먹겠지. 라는 얘기를 전 하거든요. 저 개인적인 이득이 없으면 저는 별로 일을 못 하게 돼요, 사실은. 그 이득과 공공의 이득이 맞을 때 어떻게 공공의 이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니네가 업계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다. 니네가 어느 회사를 가던 간에 니네가 그만큼 성장하고 니네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니네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젠간 나하고 연결이 될 거고 아니면 나하고 연결이 있는 사람과 또 연결이 될 거고 그럼 서로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재밌게 일을 할 수도 있다. 나는 그게 필요한 거다. 올바른 엔지니어들이 좀 더 업계에 많아지는 거. 왜냐하면은 점점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쪽은 엔지니어와 코드몽키로 나뉘고 있고 코드몽키 수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건 다른 비디오에서 말할 거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인 것처럼 들리는 다수 횡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올바른 일을 하고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얘기가 이제 뭐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망하는 길이 아닌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길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리자. 그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꺾어라. 지금 당장 나를 꺾는 건 말이 안 되고 어차피 내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력이 지금 5년이라면 니네가 5년 됐을 때 나보다 못하다면 넌 나를 못 꺾은 거다. 5년 됐을 때 나보다. 왜냐하면 너넨 그만큼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그만큼 성장할 기회가 있고 이미 남들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너는 가지고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그 5년 뒤에 제가 5년일 때보다 니네가 나보다 낫다면 최소한 나를 따라잡았거나 나를 이기고 있는 거다. 그걸로 비교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이 나라라고 교수들의 권위주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쟁쟁하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원래 없는 사람이고 제가 그런 거 원래 싫어했고, 그래서 제 밑에 사람들은 또 안 그래요. 그 밑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한테 교육을 받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게 올바른 멘토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나를 끌어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할 가능성이 뭐 많아봐야 반. 제가 아까 말했던 퍼센트로 얘기하면 대충 한 20%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나를 끌어주고 이 사람한테 배운다기보다는 당연히 배우는 게 있지만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개념과 이 사람하고 내가 언제 동등해질까? 언제 이 사람보다 나아질까? 그런 생각으로 이걸 올려가는 게 저는 올바른 멘토십이고 좀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는 멘토십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준다는 거는 생각보다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 내가 이 사람보다 나아진다는 거, 내가 발전한다는 거,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거잖아요. 비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나은데 이 사람이 나를 가르쳐서 내가 지금의 나보다 나아진다는 건 되게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0.0001% 나아지고 그 비율로 계속 나아져 봐야 내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1%씩 발전을 하면 나는 이미 뒤에 처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세상 모든 게 그렇게 순서 매기기로 가야 되냐라고 얘기한다. 그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그건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은 그 세상이 그렇다면은 내가 발전하고 말지 내가 도태하는 것도 내가 발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멘토십의 관점은 그래요. 멘토십이라기보다는 경쟁자, 선의의 경쟁자. 그리고 그거는 정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의 선의의 경쟁자 꺾을 사람이 없다면 나랑 동일한 수준의 사람과 서로 경쟁을 하면서 누가 나아지냐를 보는 것만으로도 발전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건 회사에서도 몇 번 봤던 일이고. 그래서 그런 선의의 경쟁 관계 서로의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이지만 본인이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회사는 내가 선택해 가는 거니까 또 하나는. 그래서 이런 그냥 멘토십 프로그램 무슨 뭐 자격증 무슨 학교 졸업장이 이걸 했다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종이는 만지는 거고 이거 받으면 뭔가 된다고 믿기 쉬우니까.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덜 구체적이지만 동기부여와 장기적인 목표가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행동 플랜? 그런 행동 패턴?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멘토십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이게 왜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니까 그건 그렇게 제대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사실은 뭐 그중에 제대로 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 제대로 박힌 사람과 그런 사람만 모아서 하는 멘토십.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멘토십 프로그램은 그 정도의 퀄리티 컨트롤이라기보다는 그냥 업계에서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어떤 쪽에 직장이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무 멘토십이나 한다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뭐 그냥 주저리 말을 했고 어찌 보면은 딱 이게 주제였다라고 말하기도 되게 어려운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의 흐름과 제 생각과 거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그냥 좀 그 의미만 전달이 됐어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 비디오. 그리고 이 정도면 20초 채웠겠지? 네, 포표였습니다.